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있어서 스페이스하고 합병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테슬라의 합병이 머스크의 진정한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는 IPO는 사상 최대 규모일 수 있지만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우주벤처 기업의 합병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에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제가 시작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4월 1일에 스페이스X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IPO를 통해서 75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사우디 아람코가 조달한 290억 달러 2배가 넘는 금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2019년도에 알리바마의 글루홀딩스가 조달한 250억 달러에 3배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한 2조 달러 육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일단 큰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자금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자, 그만큼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자체가 그의 목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과정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불과 2달러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는 XAI와 합병해서 XAI의 기업 가치를 2,5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해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이 탄생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접목된 산업의 대기업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자 제조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어드 분석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뭐 세계 시총의 최고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자체가 전보다 가장 크게 일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750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람코라든지 소프트뱅크, 그다음 알리바마, 우버, 그다음 리비안, 그다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 정도 되고 있는데 20에서 한 40빌리언 정도는 80빌리언 가까이 가니까 뭐 거의 다 가면 2배 이상은 가고 있다. 자, 그만큼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스페이스X의 IPO가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사업 방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스페이스X의 IPO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거의 30% 하락한 테슬라 주가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침체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자, 당분간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에 집중하면서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는 것은 좀 보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개가 가치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나의 자금이 이쪽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스페이스X가 좀 가게 되면 테슬라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나중에 보면 일단 같이 올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업계의 다른 기업들을 다소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재주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02년도 설립 이후에 불과 6년 만에 스페이스X는 민간 자금으로 액체 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린 최초의 기업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2015년도에 스페이스X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 회사에 지금 이제 발사업체인 ULA 있죠. 미국 최대의 상업용 이런 것들보다도 4억 달러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질책을 받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비용을 전략해서 계속해서 발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스페이스X다. 자, 그것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익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017년도가 되자 스페이스X는 로켓의 재사용 기술을 도입해서 궤도 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거죠.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었고, 자,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X는 개선된 랩터블 로켓 엔진 사정을 공개했다. 당시에 ULA SEO였던 지금 이제 토리 브루노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정할 필요 없다. 스페이스X 기술에 부분적으로 조립된 엔진을 공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에 엔진 작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응답했는데, 자, 부분적으로 조립된 엔진치고는 꽤 잘 작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냉각 장치라든지 센서를 부품 내부에 통합한 이 기술은 어깨 관계자들조차 그게 마법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었다. 자, 그것이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 자체가 계속해서 발사를 갖다가 횟수를 늘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2,300회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는 한 180회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2018년도 2월 달에 스타링크가 처음으로 일단 이때 세트라이트를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한 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2,300회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좋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를 할 때 마법과 같은 잠재력에 적절한 매수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XAI 합병 이후에 현재 1조 2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스페이스X는 최대 2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상 매출의 75배, 자, EBITDA의 160배 정도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 목표가 된다. 자, 그만큼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업 가치 평가가 되고 있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자, 어찌 보면은 그와 더불어서 좀 고평가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현재 EBITDA의 100배 가까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궤도 발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밸류에이션의 높은 고평가를 주고 있다.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티플의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익성이 좋은 우주 기반의 광대역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또 개발했는데 20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수가 900만 명을 넘겼다. 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는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고, 각 가입자는 최소 6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자,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X를 갖다 현금 창출 기계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XAI 합병 이전에 스페이스X의 EBITDA 이익률은 50%에 달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 멀티플이 확정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주여행 비용을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무래도 멀티플이 확장이 되려면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스페이스X의 부분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인 펠컨 9 자체에서도 적게도 도달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추산으로 되고 있다. 3,000달러로. 그러니까 이는 아무래도 우주 항복선 비용의 2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의 거대하고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인 스타쉽 펠컨 9 대비해서 비용을 갖다가 80에서 90%까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 우주 데이터 센터가 건설 비용은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운영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멤피스에 있는 XAI의 콜로세스 1의 지금 데이터 센터에는 30억에서 4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센터에서 10만 개의 지금 엔비디아의 H100의 GPU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스페이스X와 아무래도 이와 같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1000개의 위성을 갖다가 100번 발사할 수도 있다.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은 스타쉽을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발사 회수를 75%나 줄이고 있고 총 비용은 20% 정도만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는 뭐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기업 가치가 이 정도의 어떤 멀티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 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의 절감 효과는 엄청난데, 자, 결론 스페이스X는 XAI처럼 콜로세스 운영에 연간 2억 달러의 전기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 자, 거기다가 멤피스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위성 칩, 로켓, 냉각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서 지상 전력, 건설 비용의 상승을 고려해 볼 때 우주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자, 성공한다면 엄청난 사업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픈 AI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간 600억 달러에 지금 현재 머스크는 오라클과 더불어서 4.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우주에 100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 오라클의 계산에 따르면은 이는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컴퓨팅 매출에 해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공한다면은 엄청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기반의 센터를 또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멀티플의 확장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된다면 뭐 엄청난 대박을 칠 수 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궤도 데이터 센터, 즉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된다면은 10조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목표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스페이스X만 지금 공상과학 같은 소설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파벳, 그 다음 엔비디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역시도 2027년도까지 우주의 인공지능의 컴퓨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3월에 엔비디아는 공개했는데 스페이스 1의 지금 이제 베라 루비 모델 자체가 모듈 자체가 우주 기반 컴퓨팅에 최적화된 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모든 것들이 지금 우주에다가 다 집중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머스크의 모든 말이나 행동처럼 리스크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스페이스X의 IPO 역시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X의 인프라라든지 XAI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 자체는 이론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은 회사가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었던 위험을 내포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거겠죠. 그래도 XAI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게다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는 거겠죠. 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룹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존재해 왔는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XAI는 합병 당시에는 2,500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오픈 AI의 8,520억 달러와 지금 현재 엔트로픽의 3,800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지만은 2025년도 말까지 매달 10억 달러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처 기업을 감안하면은 나쁘진 않은 결과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체가 돈을 일단 계속해서 비용을 갖다 소진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또 테슬라가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자,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가는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상 순이익의 19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들,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한 160배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과 전기차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테슬라를 갖다가 자동차 회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기업 가치는 로보택시 같은 물리적인 AI 사업에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 즉 그런 것들. 그리고 로봇들이란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리스크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 XA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배수가 너무 많이 일단은 지금 이제 멀티플을 주고 있는 테슬라, 이런 것들도 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자동차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한 70% 정도는 테슬라의 수익의 창출에 한 공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AI가 가치가 만들어내면서 월간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와 사업과 자율주행 사업의 가치를 8,4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다 1조 2천억 달러, 로봇 사업을 2,7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좀 많이 주고 있죠. 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로봇 사업을 한 4천억 달러밖에는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천차만별이 되고 있다. 자동차라든지 전력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월가의 낙관론자들이 테슬라가 AI라든지 기계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수익의 성장 시대를 열 것이다 믿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는 달릴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언제 도달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10년도 1월에 머스크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2010년도 상반기에는 9개 도시에 도입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1개의 도시밖에는 안 돼 있다는 것들. 또 오스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옵티머스 3세대 모델을 갖다 1분기에 공개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이 기한도 지키지 못해서 중국의 로봇 경쟁사들과 해당 기술에 있어서 넘어설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머스크 스타일이다. 이렇게 JP 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긴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10년도 저 3개월 동안에 36만 대만 인도를 했는데 2022년도에 월가가 예측했던 140만 대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기차 성장의 부진, 그 다음 AI 기술의 개발 지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를 520%는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러한 손실조차도 향후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더 하락이 더욱더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테슬라 주가는 2022년도 6월에 차량 인도량이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이제 50% 이상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축소 14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에 제시했던 347달러에서 58%나 하락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다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을 통해서 테슬라의 성장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 간의 연계는 2015년도 초부터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I를 갖다 합병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3월에 그에 출시됐던 XI 챗봇 그록을 갖다가 7월에 테슬라 차량에 통합을 했죠. 그래서 1월에는 테슬라가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달러 투자의 XI에 다시금 투자함으로써 테슬라는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 스페이스X의 소량 지분을 또 소유하게 됐죠. 자,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작 프로젝트인 XI에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 성능을 활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XAI는 유유 상태인 테슬라 차량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무래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런 디지털 비서를 갖다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AI 컴퓨팅 성능을 갖다 향상시켜서 양사의 새로운 수익에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WS 같은 2025년도까지 매출이 1290억 달러, 한 20%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약 460억 달러, 자,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이 한 6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XAI, 스페이스X, 테슬라는 머스크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칩 제조 프로젝트로 부른 테라팹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AWS 같은 것을 꿈꾸고 있죠.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려다 보면 또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서 테라팹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합병이 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돈나무는 지금 테슬라가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전략들을 본다면 두 회사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머지않아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합병하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퓨처펀드의 공동 창립자인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2010년도에 예상 EBITDA의 160배에서인데 160배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테슬라가 높은 가치 비해서 지금 60%의 프리미엄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높으면은 테슬라보다 더 높게 지금 이제 돈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최근에 주가 수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병 후에 테슬라 투자자들은 수익의 55%를 기여하고 있는데, 자, 그 주식은 40%만 받게 된다. 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이 왜 스스로 지분을 희석시키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멀티플을 주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더 많은 멀티플을 주고 있는데다 왜 투자를 하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도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의 주주 구성은 다른 회사들과 좀 다르다는 거겠죠. 스페이스X의 주주 구성도 마찬가지인데, 자, 머스크는 주주와의 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IPO의 물량의 30%를 개인 주주에게 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PO 물량보다 높은 비율이지만은 머스크는 테슬라 전체 주식 중에 한 5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양 대량 기술 기업들에게 2배에 달하는 비율이 되고 있는데, 자, 이들 개인 주주들은 전략과 보수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머스크의 의견을 같이 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3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소라든지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개인 주주들의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기관들의 영향력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소액으로 투자해서 상황을 지켜보면 또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가 합병이 제시되는 트렌드를 활용해서 다른 방법도 또 있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가 이끄는 거대 기업은 엔비디아라든지 TSMC처럼 AI 칩의 생산, 설계 사업을 갖다 영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국의 비아디는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생산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모 회사인 현대자동차는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와 경쟁한다. 자, 로켓랩 자체를 본다면 인공위성을 제작해서 발사하고 있고, ASD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타링크의 경쟁사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처럼 전력을 공급하는 또 브록필드의 뉴너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알파벳은 또 xAI에 경쟁하면서 핵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로 구성된 대기업은 2010년도에 총 6천억 달러 EBITDA를 창출하면서 2010년도에 예상 수익의 23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쟁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만 일단 집중할 필요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자, 그러한 회사들도 있는데, 자, 그 어떤 회사도 머스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성향, 거침없는 성격, 막대한 재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 되고 있죠. 그는 데이터 센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위성, 로켓, 로봇, 전기자동차 등 미국 최고의 제조업을 갖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제조 제국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 엔지니어를 취직하는 것 자체가 하버드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독창성도 많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CEO 리스크가 저렇게 지금 이제 잠재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물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의 산업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합병 자체가 적어도 2017년도는 돼야만이 합병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2020년도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겠죠. 그럼 상장된 후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또 좀 테슬라도 빠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조금씩 일단 물량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자, 여기서부터 뭐 급격하게 여기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나오겠다. 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좀 지켜본 후에 얼마든지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조금씩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된다면 그때는 뭐 시너지 효과가 또 나올 텐데, 중요한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비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160배 지금 많이 주고 있죠. 또 지금 이제 160배 정도 주고 있고, 자, 이거는 뭐 더 많이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멀티플이 지금 이제 확장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주 데이터가 일단은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돼서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테슬라하고 XX,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캐티 우드 역시도 지금 이제 테슬라 하락세 2,800만 달러 추가 매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 좀 주가가 빠질 때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좀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번 매수 자체를 본다면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 3일간에 이루어졌는데, 대표 ETF인 ARK 이노베이션 ETF인 ARKK, 그 다음에 ARK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인 ARKQ, 자, 그 다음에 ARKX 이런 것들 통해서 8만 1,000주 정도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해 2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테슬라 매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현재 4월 10일 기준에서 ARKK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8.49%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테슬라에 대해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투자 의견에서 자율주행 핵심을 갖다 근거로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보유액은 8억 8천만 달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매수는 전기차 대장주를 둘러싼 애널리스트 간의 엇갈린 의견,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지 라이언 브링크만이 지금 이제 테슬라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신중한 비중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물론 길게 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KK의 대표 일단 ETF죠. 그 대표 ETF의 테슬라 자체가 9.73%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한 348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이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로 마켓 밸류는 582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ARKQ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9.7% 정도가 9.74% 정도 보유량을 갖고 있고, 자, 거기서 마켓 밸류는 189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프라이스 가격은 348달러 거의 비슷한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ARKK라든지 ARKQ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업스타트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핀테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이낸시하고 테크하고 결합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클라우드 기반의 AI 대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대출 비용이라든지
복잡성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대출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무담보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니까 소프트웨어이겠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금 다른 거 엔트로피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나 지금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또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들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또 힘들다. 자, 거기다 공매도도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EPS 자체가 2.28이죠. EPS는 양전환돼 있고 플러스로 돼 있고 존 인트레스트가 지금 30%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3개 자체가 거의 다가 지금 이제 매도가 되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마켓은 2.59빌리언이니까 소형주죠. 자, 소형주들의 투자는 아무래도 심리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PS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20%, 40%, 32%, 49% 그렇게 나쁘진 않죠. EPS도 2.2달러부터 시작해서 뭐 4.25달러까지, 그러니까 2배 정도는 한 2년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매출의 성장률도 1.4에서 2.36이니까 매출의 성장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지금 핀테크라든지 이렇게 금융주 자체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엔트로피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잠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2027년도에 지금 이제 3.21 정도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멀티플 줘서 자, 우리가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포홀드로 본다면 한 8배수 정도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배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P 레이쇼 있죠.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가 한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이 10.49배수 정도 되고 있고 뭐 5년치가는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11.93인데 한 10.49배수 한 10배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어떤 PEG 같은 경우는 0.29로서 충분히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죠.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한 10배수, 10.49배수는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21 정도 되고 있죠. 3.21에다가 지금 이제 10.59배수, 뭐 10배수 정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한 32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하고 뭐 비슷한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불대니까 요 정도 뭐 30불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한 요 정도 직전 고점까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 속에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이 있죠. 그래서 20불대, 자, 요거가 일단은 지금 이제 지켜주는 라인대고, 자, 그 라인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에 있다는 게 좀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이런 소형주들은 달리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소형주 자체가 올라온 심리가 조금은 다시금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반등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매수 관점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좀 길게 보신다면은 조금씩 담아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올라타고 나서도 잡으셔도 문제가 없다. 그럼 갑자기 또 이렇게 더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요번에 실적 발표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에 나올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서는 나쁘진 않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지금 이제 크로우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엔트로피계 좀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공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가운데 있다. 조금은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화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49년도에 설립됐죠. 바이오 제약 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의료 제품의 발견이라든지 개발, 제조, 판매 참여하고 있고, 자, 화이자의 제품의 포트폴리오는 내과, 백신, 항암제, 염증, 회기질환 이런 것들의 광범위한 치료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파이자의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있죠. 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EPS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왔던 EPS가
2027년부터 6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EPS가 내려가고 있고 그 후부터는 EPS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죠.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EPS가 증가가 일어나야 주가가 달릴 수가 있는데 EPS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익이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저렴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근데 아까 보셨듯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죠. 저렴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EPS의 성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멀티플의 확장이 안 일어나고 멀티플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매출의 성장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매출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EPS 성장이 이렇게 하락되는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있죠. 이때 2.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2.82. 근데 9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멀티플은 적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EPS가 내려가고 있을 때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EPS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몇 배수 정도 주고 있느냐. 그래서 섹터 평균이 17배수인데 17배수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9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멀티플을 더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다. 또 5년치를 본다면 또 10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안 주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봐서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장을 보시게 되면 성장이 F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긴 다른데 저번에는 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성장이 좋았는데 성장이 많이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서 힘을 못 받고 있대서 한 10배수 정도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 모습에서 10배수 정도 준다. 그때 했을 때는 2.82달러죠. 그러다 여기다가 10배수 정도 주니까 아무래도 30불이라든지 28불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습에서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파이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 자체를 본다면 26불이니까 28불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적정 주가 정도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어떤 다른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만이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 좀 올라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도 이렇게 V자 반영으로 안 나오고 올라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많이 기고 있죠. 옆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 결론적으로 EPS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봉이라 이런 데도 옆으로 기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과 기간 조정은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성장이 좀 좋아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